안녕하세요. 드론 음, 우리 과목 프로젝트 과목을 이제 온라인상으로 직접 녹화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래는 실시간 줌으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녹화로 하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녹화로 하게 되면 25분 정도 녹화를 해서 등록하는 거다 보니까 제가 좀 불편해도 그 방법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실시간 줌 강의하고 녹화 강의하고 두 가지를 해보는데 장단점이 서로가 있긴 하지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여러 번 그리고 언제 편할 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수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영상 강좌가 더 나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경우는 이제 동영상 강좌가 좀 안 좋은 거는 어쨌거나 이제 강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뭐 서가지고 칠판에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그런 수업 방식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설명하는 형태의 강의다 보니까 이제 보는 시각적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귀로 듣는 개념이 좀 강하다 보니까 또 뭐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도 동영상 강좌를 많이 들어보지만 내가 필요한 과목이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반복해보고 그 다음에 뭐 또 빨리 지나가는 거는 다시 한번 돌아서 다시 한번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데에는 상당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과목은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가 원래 이제 대면까지 해야만 하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또 실습으로 만져보고 제작해보고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 갑자기 뭐 코로나가 이렇게 되는 바람에 비대면으로 돌아갔지만 조만간에 대면 수업으로 바뀌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제작도 해보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지금 비대면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직접은 해보지 못하지만 전반적인 드론에 관련된 내용을 이론적인 내용으로 이제 들어보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이제 강의 계획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강의 1주차에 책을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드론에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 그러니까 자격증을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드론이 좀 활성화가 되면서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 또 존재하고 그 다음에 드론을 운영을 하려면 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뭐 여러분들이 드론 전공은 아니지만 드론의 자격증을 앞으로는 이제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런 자격증으로 될 것 같아요.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면허증 자격증도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또 있다 해도 그거를 지금 당장 활용을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왜 따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미래에 자동차를 사서 자동차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따놓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것처럼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드론을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래에 여러분들이 드론을 가지고 조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드론에 대한 자격증을 미리 따놓는 것도 좋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드론의 활용 분야나 그 다음에 드론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아놓고, 그 다음에 드론을 어떤 분야에 어떻게 적용을 하는지, 그리고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격증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론을 저도 이제 한 5년 넘게 드론을 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드론 제작부터 해서 드론 운영, 그 다음에 드론 교육, 뭐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고요. 드론의 그 실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 자격증까지 따서 드론을 이제 비행할 수 있는 비행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드론 자격증을 따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드론 교관 자격증까지 이제 취득을 한 상태고요. 뭐 그까지 취득하는데 돈이 거의 한 8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정도? 실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부가적인 비용까지 따지면 한 1000만원 정도 깨지는 것 같아요. 엄청 비싸죠. 비싼데 요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드론을 운영을 하거나 드론을 가지고 뭔가를 사업을 하거나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에 이제 드론을 타고 다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드론을 조종을 하려면 이제 요 자격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리 그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상을 하고 자격증을 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요 수업에 그냥 드론에 관련되어 있는 뭐 기본적인 내용 플러스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차후에 드론 자격증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 권해준 게 드론의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책을 제안했고요. 물론 그 책은 뭐 제가 썼습니다. 제가 썼고요. 제가 써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드론 자격증 시험을 보고 있고요. 계속 이제 변화가 되어 가고 있어서 드론도 이제 그 뭐 1년 2년 사이에 계속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하나만 있으면 됐는데 그것도 이제 규모마다 분류를 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 차량용 드론 같은 거 조그만 것들 운영할 때 자격증, 그 다음에 이제 대형 드론, 농약을 뿌리거나 아니면 물건을 이송하거나 뭐 이런 대형 드론일 때의 자격증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좀 더 있으면 이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까지 이제 운영이 될 텐데, 그럼 사람이 타고 다니는 드론의 조종사 자격증 또 이렇게 또 분류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형 드론을 운영하는 데 있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드론에 운영하는 거는 드론의 무게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150kg 미만, 그러니까 이하죠. 이하 150kg 이하까지는 드론 조종사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드론이 비행해서 올릴 수 있는 높이는 150m예요. 그러니까 150m를 이상을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유가 뭐 여러분도 알겠지만 비행기가 이제 날아가는 위치가 150m 이상에서 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이상으로 올리면 비행기하고 이제 충돌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드론을 운영을 할 때 그 고도라든가 그 다음에 드론의 무게라든가 이런 거는 반드시 지켜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규적인 부분에서 다 언급이 돼 있어요. 시험 볼 때도 필히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영역으로 가는 것 같아요. 드론을 운영을 할 거냐 아니면 드론을 제작을 할 거냐, 개발하고 제작을 할 거냐, 요 파트가 두 가지 파트가 이제 엄연하게 나눠져 있고요. 일반 사람들은 거의 운영 쪽으로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같이 이제 엔지니어들 입장에서는 제작까지도 이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직접 제작을 해서 드론을
운영 관리 비행까지도 해볼 수 있는 전반적인 거를 아우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래는 드론 과목은 아니죠. 드론 과목은 아닙니다. 우리 과목이 실습 과목인데 여기에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해서 하는 것 뿐이고요. 거기에 이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드론의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 과목은 제가 재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제가 교육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학기 다른 분이 강의를 했다가 이번에는 이제 제가 또 담당을 하게 됐습니다. 뭐 그때는 이제 요 드론보다는 다른 과목을 이제 제가 담당을 하다 보니까 드론을 좀 뒤로 밀어놨던 건데요. 이번에 또 어떻게 기회가 잘 돼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제 드론을 강의하게 됐고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대면이다 보니까 약간 어려운 점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 잘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어쨌거나 이제 비대면 수업 가지고는 이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면 수업으로 좀 바뀌었으면 하는 기대를 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장에 제가 1주, 2주 때 동영상을 좀 연결을 해드렸어요. 운영을 해서 해놓은 건데 제가 찾아봤을 때 그 자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참고하고 보라고 링크를 해드렸고요. 그거를 봤으면은 아마 드론의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대충은 감은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뭐 그거를 안 봤다 하더라도 사실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또 설명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가지 방식으로 교육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이 PPT 가지고 있는 이 PPT는 드론 제작을 하고 체험을 하는 용도고요. 사실 현장에서 쓰고 있는 드론은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용 드론이고 소형 드론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간단한 드론을 어떻게 제작을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이제 우리가 요거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책이 없습니다. 이 PPT 자료는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관리하는 그 제품에 대한, 그러니까 학교에 구입을 해 놓은 거죠. 그 제품에 대한 PPT 자료고 설명을 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는 제가 중간중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료 약간 이제 일부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유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쓴 책은 드론 자격증 위주로 되어져 있으니까 그것도 제가 컨트롤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병행하면서 할 거니까 꼭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차후에 한번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없게 했으면 하고요. 총 4과목입니다. 드론은. 그래서 법규하고 기상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드론 운용 개념이라든가 드론 운용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안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항공 역학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드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봅니다. 4과목 자체를 과락이 없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은 이렇게 이제 필기시험만 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실기시험까지 같이 진행을 합니다. 필기를 합격하고 그 다음에 실기를 볼 수가 있는데 그냥 막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운전면허 시험 볼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보고 그 다음에 실기를 볼 때 학원에서 몇 시간 정도 이상을
그 조교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선생님하고 같이 이 실외해 드론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법 체계가 바뀌면서 도로주행이 기본으로 들어간 거죠. 그래서 도로주행을 직접 해봐야 돼요. 그래야 실기 시험을 볼 수가 있죠. 드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론도 어느 특정한 시간, 그 시간은 20시간입니다. 20시간. 20시간을 드론을 조종을 한 실적이 있어야 돼요. 그건 누가 검증해 주느냐? 교관이. 저같이 이제 교관 자격증을 딴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인정을 받아야 하고요. 그렇다고 내가 교관 자격증이 있다 해서 사설에 나와서 내가 그냥 교육해서 사인해 준다? 그거는 허용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관이지만 소속이 있어야 돼. 학원 소속. 그래서 드론 조종을 하는 학원들이 있는데 그 학원 소속으로 거기에서 교육을 했다라고 하는 인증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실기시험을 볼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은 아주 많아요. 근데 앞전에 접수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세 달이 걸릴지 그건 몰라요. 접수 순서대로 잘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좀 늦어지는 거고요. 사람들이 없으면 좀 빨라지는 거고, 이렇게 되니까 최소 한 달, 뭐 두 달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드론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드론의 그 흐름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론을 가지고 그럼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아마 여러분들이 활용할 곳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실제 드론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거나 보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우리가 알게 모르게 활용되고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촬영용이죠. 촬영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보는 TV에 움직이는 화면, 그 다음에 지상에서 이제 밑에 바닥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영상이 움직이거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다가 드론으로 가지고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론 촬영이 없으면 촬영 자체가 동적인 경우가 없고 거의 정적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드론 촬영 영상들을 보면 거의 다 동적이에요. 어느 위치에 있다가 쭉 당겨졌다가 다시 쭉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찍히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촬영을 하거나 이런 분야에 가더라도 드론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실무적인 거나 자격증이 있어야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촬영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요즘 최근에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농약을 뿌리는 드론, 농업용 드론 쪽에 또 활용도가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농약 뿌릴 때 우리가 이제 드론을 활용합니다. 저도 이제 집이 시골이다 보니까 제가 드론을 직접 제작을 한 걸 가지고 시골에서 농약을 뿌려요. 뭐 금방 뿌립니다. 예전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농약을 뿌리려면 다 뒤집어 쓰고 농약 마시고 뭐 코로 흡입하고 뭐 이런 상태로 농약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몸에 안 좋았죠. 최근에는 이제 드론을 활용하기 때문에 농약을 이렇게 달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편해진 거죠. 옛날 같으면은 그런 농약을 다 마시고 이래 가지고 어떤 경우는 또 암도 걸리고 뭐 이런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드론을 잘 한다 그러면 이런 농약을 뿌리는 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농약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가 커서 그리고 사이즈도 커서 이제 드론 자격증이 일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론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해도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만 앞으로 됩니다. 그래서
꼭 자격증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드론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이제 아까 농약을 뿌린다 했는데, 농약을 뿌릴 때 그 농약 뿌리는 가격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당 30원, 40원, 뭐 5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책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00평 정도, 1000평이나 3000평 정도 뿌리는데 대략 한 10분이면 다 뿌려요. 10분, 15분이면. 그러니까 아주 빨리 뿌리죠. 그러니까 뭐 10분, 1시간도 안 걸려요. 10분 뭐 이렇게 해서 몇만 원씩을 이제 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농약을 뿌려서 이제 아르바이트 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있죠. 하여튼 우리가 드론을 이용을 해서 그런 분야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그 소방서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산림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당연히 드론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쪽도 드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제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경찰서도 마찬가지고요. 경찰도 드론이 하나하나 보급되는 그런 시대가 계속 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찾거나, 그 다음에 뭐 실종사가 났을 때 드론을 활용해서 지금도 많이 찾거나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드론이 비싸서 그게 일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급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보급을 하기 때문에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군에서 많이 쓰고 있죠. 군 같은 경우도 이 드론을 활용을 해서 실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내 국방부에서도 지금 현재 드론 부대를 창설을 했습니다. 재작년인가 했고요. 그 부대 내에서는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드론 방어를 하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폭탄을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뭐 요즘 뭐 그 예전에 인도에서는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해서 쥐레를 제거하는 로봇도 만들고요. 다양하게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론이 그냥 남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앞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배달도 드론으로 다 바뀐다고 하죠. 현재는 뭐 우리 배달 앱부터 해가지고 오토바이로 다 배달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드론으로 배달을 많이 한대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위치만 딱 찍어주면 드론이 거기가 딱 떨어뜨려 주거나 아니면 전달해 주거나 뭐 이런 작업들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이런 선두로 달려가려면 미리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드론 강좌에서는 거의 이제 복합적으로 달아주기는 하겠지만 우선은 기술적인 게 이제 우선이다 보니까 드론을 제작하는 거에 좀 포커싱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론 자격증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PPT 자료에 이제 1장에서는 드론의 개요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드론이 이제 어떤 거가 있고 어떤 형태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 같은 경우는 드론 소개, 드론 분류, 그 다음에 쿼드코터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쿼드코터 소개, 그 다음에 드론의 동향 및 분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드론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모든 드론을 다 달아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드론에 활용되고 있는 실질적인 드론만 기본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아까 우리가 밑에 쿼드콥터라는 거, 이 쿼드콥터가 이제 플롭, 우리가 프로펠러라고 하죠. 뭐 약자로는 프롭이라고 합니다. 프롭이 4개가 존재하는 걸 우리는 이제 쿼드콥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4개로 되어져 있는 콥터 비행기 자체를 소개를 할 거고, 그 드론의 역사들, 방향, 동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 25분 정도 이제 기본적인 설명 드렸고요. 좀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